저도 뭐 답은 아니지만 이제 뭐 저 나름대로 읽은 걸 말씀드리면 단편 소설은 항상 뭐 김지숙 목사님 얘기했지만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걸 이제 대부분 말하려고 암시를 하는 거죠. 어둠의 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어둠의 반대는 이제 밝음이죠. 밝음의 혼도 있고 어둠의 혼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카페 아버지 조세민, 저민세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제 어, 공산주의적인 그런 이념이 이제 득세를 하던 그런 때가 잠시 있었죠. 그때에 이제 인양반은 상당히 높은 지식인으로서 이제 높은 위치에서 활동을 했는데 뭐 그렇게 된 이유는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뭐 조선 시대에도 그렇지만 양반 상놈이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좀 공산주의식으로 말하면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평등하게 잘 살자 이런 얘기죠. 평등과 그 공평한 삶.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상적인 그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공산주의 사상이 잠시 동안이지만 에, 남한 전체에 퍼져 있을 때 그때는 밝음 속에서 좀 어둠이 아니라 밝은 세상 속에서의 혼, 정신이나 뭐 그런 그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런 때는 밝음 속에서 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도 좋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나 애들, 자식들도 잘 먹이고 잘 살릴 수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뒤바뀌죠. 남한이 이제 자본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면서 이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혼이 돼버립니다. 어둠 속에. 자본주의가 밝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게 된 이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둠의 혼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결단을 해야죠. 이제 전향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밝은 세상이 된 자본주의와 돼서 동조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이런 자본주의식으로 밝아진 세상에서도 어둠의 세력으로 취급받지만 그래도 그런 어둠 속에서의 혼을 가지고 지탱하고 살 것인가 이제 결심을 해야죠. 신념을 꺾고. 그럼 각자가 결단할 문제 답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카페의 아버지는 이제 후자를 택했죠. 이제 뭔가 이 새롭게 변화된 자본주의 시대가 밝은 대낮처럼 돼버린 그런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뭐 동조하지 않고 자기 끝까지 자기 신념을 따라서 여기서 어둠의 세력으로 취급받지만 살겠다. 결국은 이제 에, 그것 때문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이제 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만약에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북한의 체제에 반대하고 이제 자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그걸 지향하고 있으면 북한 쪽에서는 공산주의가 이제 밝은 낫이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쪽에서 볼 때는 어둠의 혼이죠. 거기서 만나면 이제 총살당하고 죽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어둠에서 밝게 밝았고 밝음으로 이제 그것은 자꾸 낮과 밤이 있듯이 바뀌게 마련이죠.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이제 각자가 결정할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 카페 아버지처럼 세상이 바뀌어갖고 이제 자본주의가 밝은 세상이 되고 공산주의는 어둠의 세력이 되고 이제 그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 정신, 혼을 이제 뭔가 끝까지 유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북쪽으로 가지 않는 한, 하긴 북쪽 가서 다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이쪽에 있는 한 평생 고생하고 이제 결국 맞아 죽지는 않더라도 죽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나 가족이 평생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전향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그 아들, 여기 가페 같은 건 이제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연좌제가 적용돼갖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성공하는 데는 큰 장애가 된다. 그런 걸 이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난과 함께 어둠의 자식이라는, 어둠의 가족이라고 하는 굴레를 이제 물려주고 죽게 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어, 뭐, 알이 먼저, 뭐, 닭이 먼저냐고 하는 걸, 뭐, 말할 수 없듯이, 뭐가 옳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나 좀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개구리 뛰듯이 완전 이상적인 사회를 도달을 못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이제 정치 이념 뭐 이데올로기 갖고 얘기했지만 이게 모든 분야를 조금 더 또 옮겨서 생각해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있다가 기독교를 기회해서 교회를 들어왔으면 세상 것을 어둠이라고 보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빛이라고 봤을 때 세상 걸 다 버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의 제자가 됐지만 이제 세상 것에 대한 계속 미련을 갖고 그 밝은 예수의 빛 안에 사는 사람 중에 아직도 저쪽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과 결탁된 세상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런 정신을 일부 갖고 와서 그 예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처럼 살면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가족들도 불행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세상에 가서 세상에 완전히 살아버려야지 인정받는 거지. 세상에 있으면서 이제 기독교인, 얼치기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이제 버림받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나 이제 이게 똑같은 구조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카페 아버지 전민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어둠이 밝음이 되고 밝음이 어둠이 되는 그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은 것.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신념이 강한 사람이니까 정오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옳고 그러다기보다는 이제 뭐 앞에 아버지로서는 자기 신념을 지키다 죽어서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아내나 이제 딸들이나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어둠의 자식, 어둠의 가족이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져주고 이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제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도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뭐 땅굴을 파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데 그들이 볼 때는 어둠의 세력이죠.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잡으면 죽이는 거고 그 가족들을 뭐 탄광이나 이런 데 수용소에 보내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남한의 입장에서는 남한 쪽에 와서 살면서 뭐 간첩을 한다든지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사람이 있으면 어둠의 세력을 보는 거죠. 국가 전복 세력을 생각하고 붙잡히면 죽이는 거죠. 또 그 가족들도 평생 감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을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각자가 선택할 문제지, 뭐 옳다 그러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분명한 어떤 그 자기가 있는 자기 혼, 또 자기 정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위치하는 것은 지금 어디고 나는 거기에 충실하게 적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페나 그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의 그런 태도를 비난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변화된 자본주의 시대로 바뀐 이 세상에 적응하고 그동안 살았던 삶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삶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 전향을 해서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면서 가족들과 자기 자식들을 좀 책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자기 신념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 신념 때문에 이제 그걸 지키다 죽은 것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옳으냐 엄마나 가족들이 옳으냐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각자가 선택할 문제죠. 우리가 이제 이 조민세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